저거 확인.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성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성을 관리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것은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고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는데, 어떻게 인성을 관리해서 공부를 잘할 것인가? 인성과 공부가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이 문제가 정말로 그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이제 서론인데, 마음으로 하는 공부는 열정으로 씨를 뿌리고 인성으로 결실을 거둔다.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인성이 있어야 결실을 거둔다는 거지. 누구나 공부에 결실을 거두고 싶어 한다. 최종적으로 결실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 졸업해서 이제 결실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공부에 가장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보통은 머리가 좋고 학원을 많이 다녀 청소년기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우수한 학생이 공부에 마지막까지 큰 결실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부에 가장 큰 결실을 거둔 것은 결국 인성을 잘 갖고 온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공부를 잘해서 촉망받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스스로 공부하려는 열정을 놓아버리고 이제까지 쌓아올린 역량들을 흩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본다. 대단히 많이 봤어요. 저희들 대학 올라가면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그냥 공부한 열정 놓아버리고 그냥 사회로 흩어져서 다 흩어버리는 걸 본다. 공부의 결실을 거두려면 그 열정의 불씨가 끊임없이 지펴져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도 그 열정이 지펴지질 않는다면 쉬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실을 못 거두는데, 지펴진 그 불씨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떤 경계 속에서도 지켜서 결실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성이다. 그거 인성이 있어야 이게 불씨가 지속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꺼져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인성을 잘 갖고야 공부에 큰 결실을 거둔다. 인성은 스스로 공부하라는 열정의 싹을 길러서 결실에 이르게 한다. 이게 어떻게 싹을 길르냐?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거를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다. 이거 그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럼 인성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인성이란 무엇이냐? 인성이란 인격적 성품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말해요. 성품.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습성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이라고 하는데, the original nature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다. 원래 맑고 깨끗한 게 본성인데, 인성은 어떠냐?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 각자의 인성은, personal nature는 사람 마음 작용하는 습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어떻게 마음을 작용했냐, 그 습관이 모여갖고 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천만 사람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다르다. 이게 본성은 같다 할지라도, 맑고 깨끗한 거를 할지라도 인성은 다 다르다. 그런데 사람의 미래는 각자의 인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가 다 다르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미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인격만, 운명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이 모여서 우리 국가와 세계의 그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성은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요. 제가 이제 19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겨서 국회에 가서 제가 이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국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가니까 인성은 미래라고 국회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었어요. 인성을 가꾸지 않은 채 꿈도 없이 성공만 바라면서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성공만을 위해서 인성은 안 갖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이대로 둬도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인성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요 소중히 가꾸어야 할 관리의 대상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냥 내비둬도 저절로 좋은 인성을 갖고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같이 농경시대에 이럴 때는 그냥 내비두면 그냥 그 속에 자연이 자라서 그 자기 태어난 대로 잘 자라가요. 근데 오늘날 같은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그냥 두면 그냥 사회로 물들어가고 흡수돼서 참된 인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방치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잘 자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누가 방치하냐? 이 부모가 둘 다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둘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그동안 학원 보내거든요. 그 시간에 놀지 말라고. 그냥 안 보내면 그냥 놀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인성은 그냥 학습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인성은 방치한 상태로 있다. 그냥 아침에 조금 만나고 저녁에 좀 막 일요일날 좀 만나고 하니까 이 가장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인성을 그건 방치라 이거죠. 그냥 두는 거래요. 학업은 그냥 어디 학원 가서 따라가는데 인성은 방치해둔다 이거죠. 인성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인성을 방치하면 그 속에 결함이 자라난다 이거예요. 안 보이는 조그만 결함이 자라나서 인성 속에 작은 결함이 자라서 어릴 때 모르다가 커서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고 그게 큰 태풍을 함정을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함정을 전부를 블랙홀을 만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딱 터졌을 때만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러 가지 문제 터졌을 때 부모들이 이거 내 자식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렇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전혀 잘 자라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의 인성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방치의 반대가 뭘까요? 방치는 관찰해야 돼요. 관찰. 처음에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가 직장을 다니니까 관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관찰을. 어떻게 관찰하냐? 대화를 해야 돼서 자녀들이 자기의 사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찰도 못하죠? 대화도 못하죠? 전혀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방치는 어떤 것이냐?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만나지 않으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히 방치가 돼. 학업만 보니까 그건 방치예요. 인성은 방치다. 학업은 어떻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해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 대화해야 지금부터 대화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서 이제 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은 대화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봐요. 그래서 인성 속의 긍정적 요소는 최대한 성장시키고 관찰해갖고 이건 참 좋은 인성이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거는 최대한으로 성장시키고 부정적 요소가 발견되면 그걸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게 최소화시켜야 한다. 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시킨다. 그것이 이제 좋다. 근데 관찰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 도대체 어떤 인성이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녀가 내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섭다. 지금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반성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가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관찰해서 어떤 인성이 자라는지를 관찰했냐, 알고 있냐? 몰라요. 내 자녀가 어떻게 갔는지 지금 대략 겉머리만 알지 속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열심히 관찰하고 대화하고 인성을 관리하고 있냐? 그 다음에가 뭐냐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냐? 학업도 잘 따라가고 학습 역량도 잘 따라가고 인성 역량도 두 가지를 인성이 잘 발달하고 학습이 잘 따라가는데 이거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사고력이 있고 집중력이 생기는 그 때가 있어갖고 그 때에 맞게 사고력, 조의력, 집중력을 길러주고 인성도 때에 맞게 개인적 인성이 있으면 그다음 사회적 인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사회는 개인적 인성, 사회적 인성을 때에 맞게 길러 잘하고 있는지를 관찰해라 이게. 관찰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전문가들을 얘기를 해갖고 그거를 길러나가는. 근데 특히 뭐를 모르냐, 개인정인성이라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개인정인성이에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성은 가서 내 자녀가 반에 가서 다른 애들하고 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혼자서 말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다 발표는 잘하고 있는지, 그 사회적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있는지, 나쁜 아이들하고는 안 사귀고 있는지, 이게 사회적인성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안 봤으니까. 선생님은 알아요. 선생님은 관찰하면 알잖아요. 근데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만 잘하면 잘하는 데 있는데 학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사회적인성을 알아차려서 사회적인성도 길러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개인적인성은 자기 마음을 건전하게 키우는 인성이고, 사회적인 다른 사람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인성이, 두 가지 인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거는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성하고 공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공부의 모든 문제는 인성을 방치해서 나온 거다. 공부도 인성에서 나온 거라 말이에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다. 뭐라 하냐? 공부하기가 싫다. 그래. 그래 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공부가 재미없다. 아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인성을 방치해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성을 방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성을 관리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과외나 학원이나 외적 입에 의존하면 된다. 자꾸 학원 관대에서 그거를 집중력도 키우고 사고력도 키우고 뭐 이걸 다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인성을 방치해서 나온 이 문제들은 외적 힘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성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 인성을 관리해서 인성 속의 결함을 제거하면 인성을 방치해서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어 공부를 잘하는 길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번 원학심 인성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게 금방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가 씨가 묻혔다가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딱 나타나게 있어요.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더니 초등학교 했는데 고등학교 되더니 지 혼자 각성을 해갖고 막 공부를 시작하는, 정말로 봤어요.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릴 때부터 인성 관리를 어떻게 인성을 관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인성이란 무엇이냐? 마음 작용하는 습관이에요. 인성이 마음 작용하는 습관이 뭉친 거예요. 그러면 마음 작용하는 마음 쓰는 법을 알아서 마음 쓰는 법을 관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냐. 마음을 급하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게 급하지 않게 쓰는 법으로 고쳐야 한단 말이죠. 뭐만 보면 있잖아요. 뭐만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멈추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멈추는 인성을 길러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나오게 된 것이라. 인성을 관리해야 공부를 잘한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2014년에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인성교육법 진흥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그거는 개인적 인성이에요. 타인, 자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성품을 기른다. 그건 교육이다. 이건 사회적 인성이에요. 개인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을 기르는 것을 진흥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인성 자기가 자기 내면을 바르게 건전하게 가꾸도록 인성 관리 해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 내면을 가꿔야 돼요. 또 타인 공동체와 이 자연과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인성을,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인성을 길러줘야 돼요. 사회적 인성을 길러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길러야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인성 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갈까, 이런 생각,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성관리에 관심을 갖게 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인성을 관리하면 공부를 잘한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인성을 관리하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인성을 관리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 이게.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실제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것은 인성 관리와 자력 학습이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 내면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과 자력 학습,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똑같은 공통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 원칙이 뭐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이게 경계라는 말이 나와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 작용하는 것을 관리하라. 이거는 학습에도 필요하고 인성 관리도 필요한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라는 말이 나왔다. 이거는 동양의 3000년 된 용어예요. 3000년 된 용어인데 기가 막힌 용어예요. 이 경계를 알아야 돼, 경계. 그럼 이 경계를 먼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면 학습을 할 때도 마음 작용하는 법을 관리하는 능력이 커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계를 만났을 때 자기를 통제하면 학습할 때도 자기를 통제하게 된다.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인성관리로 학습의 근본이 인성을 먼저 세우면 학습에 마땅한 길이 생겨서 공부에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이 함축된 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정말로 그런 거 해보자, 이게. 경계란 무엇이냐, 이게.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이렇게 경계를 말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sensory condition이라 그래요. 감각되어진 조건, 이래. 인식의 대상 혹은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환경이나 조건을 일반적으로 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말한다. 내 마음을 막 요란하게도 하고 막 화나게도 하고 흥분도 시키고 하는 그 환경이나 조건을 경계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경계라는 게 생겨요. 경계를 있으면 화도 나고 막 열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걸 경계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지나가다 비난을 했어요. 좋은 친구가 비난을 했는데 그게 어디 소식 들어왔어. 친한 친구가. 그럼 막 열이 나잖아요. 그걸 경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형성됐다 이거죠. 근데 경계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의 주체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 다른 말로 인식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인식의 주체인 내적 마음, 내적 조건과 인식의 대상, 외적 조건이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봐봐요. 이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마주친단 말이죠. 만나잖아요. 만나면 뭐가 생겨요? 경계가 생기잖아요. 경계가. 이걸 경계라.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조건. 이거를 경계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뒤에 보면 돼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몸이 피곤해. 좀 쉬고 싶어. 몸의 상태가 지금 피곤하고 쉬고 싶은 상태가 마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게임기가 딱 보였어요. 그럼 두 개가 딱 마주치면 뭐가 생기겠어요? 게임이나 좀 하고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게 나예요. 숙제도 할 게 많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게임이나 해서 보고 쉬어볼까 하는 내 마음 조건하고 게임기라는 게 딱 마주치면 그게 경계예요. 경계면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명랑할 때 게임기를 보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똑같은 게임기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 이거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 이거를 경계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이렇게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자.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 대단히 즐거운 상태가 있어요. 즐거운 상태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경계가 형성됐잖아요. 그럼 그때 그다음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나가는 너가 지금 뭐예요? 무슨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게 갑자기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를 그냥 지나가다 10,000원짜리 샀는데, 이게 딱 따르니 뭐 몇천만 원짜리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친구가 지나가도 나 친구 왔다고, 기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기뻐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엄청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뭘 우울해.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왜 전에는 그 사람 똑같았는데 왜 아까는 화가 안 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즐겁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진 거예요. 외적 바깥에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요번에는요. 그러면 주체와 대상에서 주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같은 인식의 대상이라도 인식의 주체인 마음 상태에 따라 형성되는 조건, 경계는 다르다. 이게 이 경계가 다른 거예요. 경계가. 그 다음에 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났다고 했더니 엄청 슬퍼졌어요. 이거 너무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데 바깥에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다른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봐요. 이게 네 가지가 경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바깥은 같은데 안이 다르면 두 개가 경계가 달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게 되고, 안은 같은데 바깥이 다르면 그것도 두 개가 내 마음이 다르게 일어나요. 네 가지는 다 경계가 다른 경계라 그러는 거예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마주쳐도 안이 같아도 다른 경계가 되고 바깥이 같아도 같은 경계가 돼요. 단지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누가 아는 사람? 네 개의 공통점. 누가 하면 기프트콘 하나 더 써요. 이 네 개의 경계에 다른 공통점. 남누리. 남누리. 공통점이요? 공통점. 모두 그 인식의 주체에 의해서 경계, 이 주체에서 요건 인식의 주체는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객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잖아요. 주체에 따라 변하기도, 객체에 따라. 근데 이거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화면에 힌트가 있습니다. 화면에 힌트가 다,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에 지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작용이 경계 지배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경계되면 좋고, 다 경계 따라 마음이 달리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계 지배돼서 내 마음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되면 이렇게 화가 나고 죽었고, 이런 경계되면 화가 나고, 전부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배된 거예요. 경계에 지배돼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성관리라는 건 뭐냐? 경계를 대할 때 그 마음이 경계에 지배되지 말고 경계를 내가 지배하도록, 내가 통제하도록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어떤 경계가 오면 그냥 자동으로 슬퍼져. 슬퍼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마음을 내라는 거지, 경계 지배돼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경계 주로 지배돼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맨날 외롭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는 경계 지배돼서 마음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를 초월해서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막 우울해져야 되냐? 떨어져도 마음을 주체적으로 해서 안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배하도록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이제 핵심 과정.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배하도록 마음을 낼 것이냐. 인성관리를 통해서 마음작용이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경계를 지배하도록 관리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인성관리란 건 뭐냐? 경계를 지배하도록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걸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이거죠.
그게 온전 생각 실천인데, 이게 되어보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경계를 지배할 것이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자기 제정신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경계의 마음이 끌려서 경계 지배된다. 이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그냥 그 환경에 지배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온전한 정신 다음에는 생각을 궁굴려서 어느 게 옳은 것이냐, 어느 게 그른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거는 버리는 결단을 내려서 실천한다.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게 인성관리 이걸 하게 되면,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이게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거죠. 이거 멈춤 생각 결단 주의인데 왜 인성관리 3단계 공식으로 인성을 관리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렇게 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 잘못하는 학생들이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마음을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이거.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비교해보자. 비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그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는 습관을 한번 비교해보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유혹하는 경계를 만나면 자기 마음을 흔들어요. 공부 못하게, 친구가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뭐 가자, 이렇게 제안을 똑같이 들어요. 사람은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굴려 정말 따라가야 될까? 안 따라가야 될까? 내가 지금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 안 할까?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해갖고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가면 내가 숙제도 못하고 뭐 할 거 못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건 버려버리고요. 아무리 친구가 해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버려버린단 말이죠. 아침에 좀 일어나기가 게으르고 일요일이니까 좀 더 늦잠 자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그러면 그냥 늦잠 자는 게 아니라 멈춰서 내가 이 늦잠을 자야 되냐? 더 조금 참고 일어나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 이제 피곤하긴 하지만 조금 일어나서 해도 뭐 큰일 안 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밀린 숙제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경계에 끌리지 않고 경계를 지배해서 마음을 낸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숙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저녁 늦게라도 조금 늦게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게임기가 딱 보였어요. 게임 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멈춰갖고 게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숙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생각을 해보고 이 게임 하다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게 숙제를 먼저 하고 지금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숙제해야 되지 게임에 팔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게임기를 확 저쪽 버리고 숙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11시가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게임 할까? 나 지금 게임하면 잠을 늦게 자면 내일 수업 못 하겠는데 그냥 내중에 일요일 날 하지 하고 쉬우고 그냥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돼서 또 게임을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또 판단을 해보고 또 시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 못한 이게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해서 결단 있게 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어요. 관찰해보면 된다 이게. 관찰해보면. 그런데 되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마음작의 습관을 살펴보면 유혹하는 경계를 만나면 그냥 몸이 피곤해. 그런데 게임기가 앞에 있어 있어. 재밌는 게 있어. 그러면 생각도 안 해보고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습관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습관대로 그냥 해버려요. 숙제야 내중에 어떻게 됐든지 생각 안 하고 해버리고 났더니 11시가 됐어요. 이거 숙제를 안 했는데 그때 내가 후회를 해요. 그러면 이거 숙제를 하려니까 졸려. 그냥 대충 해갖고 놓고 학교 가니까 또 너무 늦게까지 숙제하느라고 12시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서 맨날 졸다가 오고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내 자녀가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습관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에 열정이 많은 오성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의 습관이 어떻게 지금 둘 중에 어떤 걸로 갖고 있어요? 저희 집은 일단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는
해야 될 거 하고 놀라고 얘기를 많이 아, 했거든요. 이거, 야, 이거 교육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될 게 하고 노는 게 경계를 지배하라 소리예요. 어? 야, 네, 하고 근데 놀아라. 그러면 본인도 옛날에 공부 잘한 거 이걸로 한 거예요? 둘째 번호 한 거예요? 보면 그냥 유혹되는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잘 따라가진 않았는데, 왜냐면 응. 예전에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경계가. 아, 생각보다. 경계가 없었대. 경계가 없었어. 예, 아무래도 뭐, 오락실 가는 거 없어요. 빼면, 뭐, 오락실 오락교 가고 빼면 만화책 보느라? 없어. 아, 예, 요 정도밖에 야, 없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 주로 뭐냐, 피곤하고 졸리고 잠자고 싶고, 뭐, 이런 게 경계예요. 그냥, 잠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그냥 못 참고, 그게 경계고, 그때는 뭐, 이 오락기 이런 건 없었어, 우리는. 근데 되게 그걸 못 이기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나고, 경계가 좀 달라. 좀 다르거든요. 저 같은 그래서, 경우는, 아니, 음, 음. 경계를, 그러니까 잠 같은 경우는 자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경계를 지배한 거죠. 네, 잠이라는 졸림이라는 경계를 지배한 건데, 그걸 지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뭐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성을 관리해서 모든 걸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자기 통제력이 생기면 공부도 자연히 잘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성을 관리해야 공부를 잘한다. 인성을 관리해야 공부를 잘한다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되는데, 대학교 올라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학교 올라오면 경계가 뭐냐면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다요. 어디 놀러 가자 뭐 미팅하러 가자 뭐 엄청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게 안 따라가기 이제 뭐 대학도 들어왔겠다 뭐 이게 이제 달라지고요. 내가 보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술도 먹고 미팅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냥 이게 빠져나가요. 이게 그동안에 잘했던 거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열정의 씨가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대학 할 때쯤 되면 그냥 겨우 대학 졸업하게 되고 그러니 거기도 어떻게 창의성이 나오고 이제 이 세상 미래를 갖고 그런 사람이 나오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급급하게 회사 가서 회사 일만 따라가야지 창의성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인성 관리가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성 관리하면 공부 잘한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이게 제 생각이 이영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거죠. 본인은 그러면 네, 경기 맞습니다. 지배돼서 인성을 작용했어요. 지배했어요. 집에 당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배를 못하는 것 같은 게 맨날 우울하다 쓸쓸하다 하는데 우울하고 쓸쓸한 건 경계예요. 내 마음을 그게 우울하고 쓸쓸한 것이 나를 갖다가 우울해도 그냥 밀고 이게 지배해갖고 우울한 거 지배하고 쓸쓸한 지배 나가면 되는데 우울하고 쓸쓸한데 그냥 지배된 거지. 지배되면 그 경계에 지배된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도 일종의 경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은 안 우울해요. 이거 안 그래. 안 우울한 게 그냥 괜히 안 우울했냐 이렇게 워낙 또 참석하고 하니까 안 우울해진 거지 뭐.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왜 안 우울해지냐 어머니하고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안 우울해진 것 같아. 일본 가 있을 때 어머니하고 떨어졌다고 애기같이 그냥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좌우간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다 공통으로 추려놓은 게 있어요. 그 추려를 따라서 하다 보면 누구나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습관이 인성관리 3단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과학을 했는데 이제 이 과학 교과서에 나와요. 창의성이라는 게 나와요. 창의성. 우리가 이제 석사학위 때 제가 이제 카이스트 1회로 들어갔어요. 1회로 들어갔는데 대학교 이제 우리 대학교 4학년 때가 됐는데 뭐 카이스트라는 게 생긴대요. 그런 게 소문이 들렸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군대 안 갔네. 군대.
대학생들 군대 안 간다면 제일 좋아하잖아. 군대 안 간대. 그래서 뭐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럼 가보자. 그러고 막 우리 반 학생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서 시험을 봤어. 그랬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그 15명 뽑는데요. 10명이 우리 반에서 된 거예요. 그래갖고 15명이 했는데, 가서 이제 뭐를 전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때 유행하는 학문을 다, 이거, 저거, 이제 유행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때 유행하는 학문이 있어요. 전부 글로 따라가. 난 생각할 때,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참,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할 것이냐 한 걸 이렇게 생각해서 창의 설계라는 거 있어요. 창의 설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그때는 인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설계학 교수가 와서 가르쳤어요. 미국 교수가 푹스라는 교수가 가르쳤는데 저하고 이제 2명이 거기서 전공 신청을 해서 그냥 이제 하나 배우고 하나 그다음에 논문 쓰고 막 1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창의성을. 그때는 아무리 안 했는데요. 지금 오니까 옛날 유행한 학문 다 없어지고 창의성 공학만 남았어요. 창의성 공학은 지금도 유명해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기할 것이냐. 그래갖고 막 엄청 고생해서 막 석사기를 했어요. 막 못 심는 기계를 만들려고 해서 못 심는 그때 뭐 요새는 기계로 다 못 심는데 옛날에 손으로 심었는데 못 심는 기계를 막 직접 만들어냈거든요. 고생했는데 거기 이제 배우는 게 뭐라 배웠냐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부 구려야 돼요. 에디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있어요. 에디슨 같은 그런 이게 아주 창의적으로 스티브 잡슨 이런 게 창의적이잖아요. 상당히 우리 말하면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골라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 쓰는 습관을 조사한 거예요. 조사를.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 쓰냐 했더니 10가지 공통점이 나온 거예요. 10가지. 그것을 창의과정이라는 과정으로 교과서에 딱 나와. 요대로 가면 누구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창의성 배웠어. 요대로 가면 처음에 정보 수집, 인포메이션 수집, 정보 평가하고 쫙 따라가면 그냥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뭐든지 그냥 설계, 기계 설계는 그냥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그게 생겨요. 다른 거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활용했더니 이게 어떻게 하면 학부모를 잘 가르칠까? 대단히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공식으로 해본 거예요. 지금 만든 거예요. 제가 막 기계공학 전공이요. 그렇죠? 기계공학 전공을 옛날에 뭐라 하냐면 공돌이라고 공돌이.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는 공은 그냥 제일 핫발이요. 그냥 공돌이 맨날 대장간에서 쇠 만들어 두드리고 이걸 공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높아져서 공과대학이죠. 제 공돌이한테서 학부모들이 변호사가 와서 내 강의를 듣는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안 그래요? 이정은, 변호사라면요. 사법대학 어떻게 변호사가 공돌이한테 강의를 들어요. 그래, 말이 안 돼. 그것도 인성에 관해서 말이 들으니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천지 개벽할 일이라니까. 어떻게 그래 됐냐. 제가 그 창의 과정을 공부를 했거든. 이렇게 한다 이거요. 에디슨은 이렇게 해서 10가지 과정이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창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대로 누구든지 이 과정만 따라가면 공부 잘할 수 있다. 마음을 잘 쓰면 공부 이 공식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다니까. 남경민이요? 네. 어떻게 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 이걸 어넬러지라고 하는 거, 어넬러지. 여기, 요거를 보고 요걸 만드는 어넬러지라고 하는 거. 어넬러지는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야.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맞아요. 대충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3단계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다. 온전, 생각, 실천. 이거 아까 했죠? 경계를 만나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뭐를 멈추라는 거예요? 뭐를 멈출까요? 뭐를 멈출까요? 생각.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다음,
이거 맞추면 또 네. 기프트. 아. 이게, 예? 경계를 만나면 뭐를 멈출까요? 행동인가? 생각을 멈추게? 음. 아니, 경계를, 생각은 멈췄는데, 마음은 왔다 갔다 막 열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멈춘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에 갔는데, 예? 이제 영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왔는데, 근데 영국은 별로 안 그래요. 미국에 이제 1993년에 3년에 갔다 왔는데, 1년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냐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자동차, 시험을 봐요. 제가 두 번을 떨어졌다니까. 떨어졌는데, 거기는 뭐 간단해요. 그냥 차 몰고 시내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제대로 운전 한 바퀴 돌고 오면 합격이고, 가다가 뭐 법규 어기면 떨어져요. 뭐냐면, 스톱하는 척 하고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스톱이라 그래, 그걸. 풀스톱을 해야 된다. 풀스톱. 완전히 스톱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 운전 사람은 10번 하면 10번 다 떨어져요, 그냥. 거기 가면, 미국 가면. 뭐냐면, 마음작용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마음작용을 스톱하라. 마음작용. 마음이 작용이라는 건 머리도 마음작용인데요. 가슴속도 마음작용이에요. 머리는 괜찮은데 속으로 쫑을거려요. 우리 두 가지를 풀 스톱하라. 완전히 스톱하라 이거예요. 마음작용을 완전히 스톱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1번이에요. 이건 연습만 하는 거예요. 1번. 이 공식은 무조건 경계를 하면 스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풀 스톱. 그래서 어떻게 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내가 원래 경계 끌리기 이전에 경계를 만나기 이전에 온전한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을 회복한다. 이걸 그냥 일심이라 그래요. 일심을 회복한다.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 1단계예요. 왜 그러냐?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 뭐를 볼 때는 전체를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각각 특성을 관찰하고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전체를 관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아침에는 완전 해갖고 일단 멈추어서 하루 사고력이 뭐라겠어요? 오늘 할 일, 해야 할 일 전체를 관찰하라 했잖아요. 사고력은 멈추어서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관찰하라 이거예요. 근데 인성관리는 멈추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원래로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거 조금 다른 거예요. 왜 돌이키냐? 생각해야 할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화가 팍 났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보여요. 화를 가라앉히고 온전을 찾아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 온전히 그 생각을 이게 완전히 관찰한 다음에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그 다음에 생각을 궁굴리다는 것은 이리저리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바른 판단을 얻는 거예요. 판단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얻어갖고 판단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거는 버린다. 친구가 일주일 전 이 시험이 남았는데 친구가 좋은 콘서트가 있으니까 가자.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요번 아니 못 간다 가자. 그러면 딱 판단해서 이게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생각했더니 지금 가고는 싶은데 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가고 싶은 감정을 따라갈 것이냐 옳은 걸 따라갈 건 했을 때 가고 싶은 감정을 놔버리고 옳은 걸 따라가야 된다. 옳은 거를 취하는데 옳은 거는 취했어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자꾸 하고 싶어.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방법이에요. 결단이란 생각이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안 움직이는데 결단해서 확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할 때 알긴 알아요. 저거 떨어져도 안 죽는 날 알아요. 근데 이게 나가지를 용기가 안 나요. 그때 결단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처럼 결단을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요게 3단계인데 이거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때 하더라도 이게 이 공식만 쓰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공부하지 말고 그냥 어릴 때부터 단련시키는 거예요. 멈추어서 생각해서 판단을 결과 결단하고 관찰하고 관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